자, 그래서 5장부터 다시 조금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한 주 쉬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죠? 중심가 정리였죠. 중심가 정리 CLT라고 쓸게요. 센트럴 리밋 디오렘이니까. 중심가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1부터 xn까지가 id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 x1과 버라이언스 x1이 존재, 그러니까 실수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성립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n분의 1의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하고 평균을 뺀 확률이 x보다 작을 확률이 이게 p의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이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샘플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xi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아니라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여기서부터 난해했는데요. 극한 분포와 확률적 수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서 뮤랑 시그마가요. 네. 표본들의 평균이랑 시그마. 맞아요. 모평균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x1부터 xn까지 들의 평균.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표본의 x1부터 xn까지 표본 평균은 그러니까 소문자의 평균. 잠깐만. 아니죠. 모평균이죠, 모평균. 노평균이죠, 모평균.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x1인데. 네, x1이니까 이거 아예 서로 동립이고 동일한 분포 따르니 x1의 평균, x2의 평균, x3의 평균이 다 똑같죠. x2의 평균, x3의 평균도 쟤랑 같다고? 네, 왜냐하면은 id니까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니까. 네네. id가 그 말이죠.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데서 샘플링했다는 뜻이죠. x1이 그냥 표본으로 그냥 대표로 그냥. 네, x1을 대표로 적힌 거예요.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잘 알아가는. 그냥 키의 평균 생각하면 좀 이해해야 돼요. 키의 평균. 네. 그러니까 IID로 뽑는데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의 평균을 쭉 뽑기 20대 남자의 키를 쭉 뽑겠다는 거예요. 평균이 있겠죠, 뭐 평균이. 근데 그 중에서 IID로 뽑아도 평균이 유지될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평균이랑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정할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은 전혀 몰라서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알 수 없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모집단의 정확한 평균과 표준 편차. 샘플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샘플을 많이 하는 게 저거죠. 네네. 네. 추정이 쓰일 거예요 아마. 저 잘 모릅니다. 추정은. 추정이란다. 검정은 사실 잘 몰라요. 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극한 분포 확률적 수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다들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P의 X가 X일 확률이 XN이 X일 확률이 있어요. 잠깐만 다시 쓸게요. X1부터 확률 랜덤 변수들이 수열이 있어요. X1부터 X2 이거는 샘플하고 다릅니다. XN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랜덤 변수들이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은 샘플을 하면은 X11이 되고 X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XN1이 되고 XN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샘플을 하면은
샘플하고 근데 지금 상관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지울게요. 자, 그래서 랜덤 바리에이블들이 수열이 있으면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이 잠깐만 p에 xn이 어떤 스칼라 x보다 작을 확률이 p의 z라는 게 x보다 작을 확률의 z는 뭐 sum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쓰냐면은 이제 x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d 요렇게 쓰고요. z 요렇게 쓰고 요거를 극한분포 극한분포라 단어 자체는 직관적이죠. 분포의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극한분포라 쓰고 영어로는 asymptotic distribution이라 씁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놓쳤는데. 이거는 그냥 n이 요 표기 있잖아요. 요 표기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 디스트리뷰션이 열로 수렴 z로 수렴하는 뜻이에요. 표기보다 좀 직관적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xn이 뭘 따르냐면은 이 항목을 따라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따르는데 n, n분의 람다를 따른다 칩시다. n은 정해져 있다 치고 람다도 정해져 있다 쳐요. 오케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의 xn이 x보다 작을 확률은 이제 요거는 우리 그럼 xn이 pdf xn의 x란 거는 요거는 디스크릿이니까 p의 xn이 k라는 거는 nck 요거는 컨비네이션 nck입니다. 그다음 n분의 람다의 k 1-n분의 람다의 n-k 이렇게 되겠죠. 우리 투하성분포를 정의할 때 투하성분포 근사 이제 정의할 때 요거를 극한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z란 거를 포화송에 람다라고 쓰면은 xn은 n이 무한대로 오고 어심토티컬 디스트리뷰션으로 z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는 b의 n, n분의 람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푸아송 이렇게 써도 뭐 이런 표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이죠. 이런 표기가. 저게 이퀄이 되는 건 3, 4장에서 했던 그 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극한 분포가 되는 겁니다. 분포가 점점점 커질 때, n이 점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극한으로 다가갈 때, 극한으로 갈 때,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에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xn이 있는데 그 확률 변수의 랜덤 바리에이블들이 수열이에요.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수렴을 한다 칩시다. x라는 어떤 걸로. 근데 x란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란 거는 이렇게 돼서 특정 점 빼고는 혹시 Z로 네, Z로 할게요. 책에 x로 나와 있었는데 Z로 하면은 이게 Z라는 거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Z란 거는 이제 요 점에서만 0이 어떤 특정한 다른 값을 가지고 다른 점에서는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쳐요. 딱 그 점만 다른 그 네. 요 점을 C라 할게요.
그러면은 P의 절대값 Z-C 있죠. Z와 C 사이 거리 이게 엡실론이라는 양수보다 클 확률이 얼마예요? 이 20표기가 이해돼요? 이렇게 Z-C라는 거는 이렇게 구간을 잡겠다는 거죠. 요 바깥의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이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어떤 스칼라입니다. Z가 특정 값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값만 가진다는 얘기는 그 값 빼고는 아무 값도 못 가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값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제 Z에서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 버려도 뭐 엡실론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떨어져 버려도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등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붙일게요. 책에 나 붙여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럴 때 네. 뭐가 이해한대요? 저게 Z-C가 0이 그거 되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Z-C에 0이라는 소리 전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P-Z-C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네. 요 그림을 잘 봐봐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Z는 특정 값만 가질 수 있어요. 요 값만 가질 수 있어요. C라는 값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C라는 값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다른 값은 못 가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얘는 C가 아닌 다른 값을 가질 확률이잖아요. 네. 그럼 네. 아 Z는 무조건 C만 가져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약간 직관적으로 안 와닿긴 한데 그 C1 대 스칼라 값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Z가 C만 갖는 게 아니라 Z가 그쵸. 정확히 말하면 그쵸. Z가 C일 때만 Z가 C일 때만 무슨 값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니까 0이고 그러니까 저게 네네 그러니까 Z가 C일 때만 스칼라고 나머지 다 네. 상수 네. 0인 거죠. 네. 구간 내에서 얘보다 클 확률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 C가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죠. 저 검은색으로 자 봐봐요. 이 구간은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구간은 요 구간을 의미해요. 부등호 방향에 주의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봅시다. xn이 가질 수 있는 집합을 제가 SXN이라 쓸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n분의 1들을 가질 수 있어요. xn이란 거는. 이해됩니까? 근데 n은 n보다 큰 경우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면은 S의 x1이란 거는 x1이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집합들은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질 수 있고요. S의 x2라는 거는 2분의 1, 3분의 1 가질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얘를 다른 말로 쓰면은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의 xn은 뭐가 돼요? 0이죠. 한 점 빼고는 값을 다 못 가져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확률을 잘 정해주면 이제 P의 xn이 n분의 2, 자 다른 표기를 쓰면 n분의 1의 확률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은 n분의 m으로 정의하면 돼요.
맞나? 저 xn이 m 아니네요. 뭐 요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은 뭐 적당히 정의를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런 집합만 가질 수 있으면은 무한대로 할 때 여기만 딱 0만 딱 가질 수 있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n 플러스 1이면 1만 n분의 n 플러스 1이면 그게 갑자기 왜 나오죠? 그냥 그 0이 아닌 다른 함수 값을 갖는 분포 생각보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sxn이 저거 네. n분의 1일 때 0만 나오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할 때. 그 하나의 수 말고 다른 두 개의 수를 갖는 경우나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는 우리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한 값으로 딱 수렴하는 경우만 얘기할 거거든요. 저 위 px는 n분의 1이라고 쓰시는 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해갖고 한 값만 갖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한 값만 가질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에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xn을 z라고 하면은 z-0이 어떤 양수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이 값만 가지니까 다른 값에서는 확률 값을 못 가질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어디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약간 추상적으로 개념만 좀 적당히 잡으면 봅시다. 이해됩니까? 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예시도 있어요.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 제가 YN이라는 걸 이렇게 쓸게요. YN은 이게 좀 약간 어떻게 써 이게 정말 헷갈리는 표기법이거든요. 자, 이제 하면은 X1부터는 X2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샘플이에요. Y1부터 Y2 이렇게 가는 거는 랜덤 바리에이블이에요. 두 개가 표기법이 똑같은데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는 숫자 하나고 얘는 변수예요. 샘플이 표본이 아니라 숫자. 쌤 표본은 맞는데 그게 실제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숫자 하나가 된다고요. 소문자 샘플 숫자 대문자로 쓰는데요. 뭐 소문자로 써줄까요? 샘플도 보통 대문자로 써요. 문자로 쓰잖아요. 아 그래요? 베리어블을 문자로 쓰잖아요. 그거는 베리어블이 특정 값을 가질 때 그때 소문자로 쓰는 거고 베리어블 자체는 대문자로 씁니다. 네. 이해돼요? 그냥 값 하나인 거죠. 네, 값 하나예요. xn은 값 하나예요. 그러면은 yi란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i까지 xi들을 다 더해놓고 xk들을 다 더해놓고 여기 i분의 1을 해줄게요. 표기법 이상한데 i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i까지 xk들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평균입니다. yi는 평균이에요. 샘플들의 평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i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i까지 xk는 뭐가 될 거예요? 평균을 굉장히 샘플링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그쵸? 그럼 뮤가 되죠? 얘는 뭐예요?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yi죠. 정의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그냥 Y 아니. 그냥 원래도 y 아니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가 맞죠.
식이 똑같잖아요. 네, YI 맞는데 뭐가 이상해요? 얘를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 뷰가 돼. 그게 되겠죠. 왼쪽 식이 yi의 정의랑 아, 원래 이거 다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증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샘플 많이 뽑으면 모평균에 수렴할 거잖아요. 그거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 싶긴 한데 저 i분의 1 바로 묶은 거랑 안 묶은 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거요? 네, 그러니까 위에 yi의 정의랑 똑같은 식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식이죠. 식 자체. 네. 근데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저 그래서 그냥 는 뮤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썼어요. 근데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yi가 그 무한대로 할 때 yi는 어디 수렴합니까? 네? 왼쪽인 부하가 아니라 뮤에 수렴하죠. 뮤에. 네. 뮤에 수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의 y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의 yn 마이너스 뮤가 어떤 엡실론보다 큰 확률이 0이 된다는 걸 알겠죠? 정의 수렴하니까. 이해돼요? 네, 됩니다. 이해됩니까? yi가 뮤 말고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yn이란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디스트리뷰션에 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좀 특별한 경우죠.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p 리밋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yn이 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똑같은 표기법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줄 정의한 건데요. 그냥 정리한. 네.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예시를 예시로 이해하지 말고 예시를 일반화해서 이해하세요. 콘크리트 유젠플은 그냥 콘크리트 유젠플일 뿐이에요. 그 모티베이션이고 그걸 통해서 이 경우는 이거네 저 경우는 저거네 하지 말고 각기전투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세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확률 뭐라 부르더라? 분포 수렴이라 부르나? 확률 수렴이죠. 이게 한 단어가 항상 헷갈려요. converging probability. 그래서 P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핵심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거의 전부였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 갖다 쓸 거냐라는 게 또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뭐 슬러츠키 계산 같은 거 저번 시간에 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 쌤들이 그 증명을 엄밀하게 볼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건 그냥 굉장히 좀 뭐 당연해 보이는 듯한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 네.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대수의 법칙은 샘플들의 평균이 변수라고 하는 건가요? 평균. 모평균에 샘플들의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한다. 다른 얘기죠. 아, 그렇죠. 얘는 정규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1차 근사를 이용한 극한분포 계산입니다. 자, 5.3.3입니다. 정리 5.3.3인데 1차 근사를 이용한 극한분포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xn이란 게 다차원 확률 변수인데 1차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xn1, 땡땡땡 xnk가 있고 z란 거는 다차원 확률 변수인데 z1부터 z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타라는 벡터가 있어서 세타1부터 세타 k까지 이따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 n의 xn 세타가 컨버리징 디스트리뷰션을 한다 칩시다. 아심토티컬 디스트리뷰션으로 z라는 걸 수렴한다 쳐요. 아, 뭔지 모르겠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G 프라임 G 책에 나온 대로 스펙해보면서 G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G 다시라 쓸게요. G 프라임 세타가 연속이면은 루트 n의 gxn 마이너스 g 세타가 어심토틱 디스트리뷰션으로 g 프라임 세타의 트랜스포즈의 z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1차 근사를 이용 극한분포 계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손? 자, 그럼 설명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트랜스포즈 상관없어요. 뭐 그냥 트랜스포즈 줄게요. 하고 싶으면. 일부러 안 한 건데 뭐. 자, 그런데 요게 어심토티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한다. 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그 로우 라지 넘버스 다시 봅시다. 아, 로우 그 CLT 다시 봅시다. CLT 다시 보면은 요 CLT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요? CLT 다시 적으면은 여기 시그마를 지울게요. 시그마분의 1로 루트 n분의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Z가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이 식은 P의 루트 n에다가 n분의 1의 x1부터 xn까지 빼기 루트 n의 뮤 이렇게 되죠. 그 여기 잠깐만 가로를 칩시다. 그냥 여기다가 뮤 이렇게 되죠. 이게 x보다 작을 확률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그 분모의 루트 n분의 1 있으니까 루트 n 곱한 거예요. 곱한 거. 뭐 이거는 그냥 수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다시 써볼게요. 루트 n의 어떤 x에 관한 함수죠. 얘는 gx에 관한 함수예요. 맞죠? 빼기 세타라는 어떤 상수죠. 꼴이 어때? 이렇게 되죠. 루트 n의 괄호 열고 gx 빼기 세타. 다시 돌아가서 루트 n의 괄호 열고 뭐 빼기 세타죠. 뮤가 벡터인가요? 1차원이면 벡터죠. 이거 1차원으로 생각할게요. 1차원으로. 다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차원으로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다차원에서도 평균이 벡터예요. 네. 다차원에서 당연히 벡터여야죠. 한 개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쪽 쓰는 이게 어쨌든 gx랑 z랑 같은 거. 그러니까 x 1 플러스 xn에서 n으로 하는 게 평균. 네. 근데 뭐가 문제죠? 지워지는 거. 뭐가 지워져요? n분의 1 곱하기 xn 쭉 있는 시그마 그거랑. 제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같은 거랑 수렴하는 건 다른 거죠. 아,
뮤 뭐가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n분의 1에 그 x1 플러스 xn까지 더하는 거랑 네. 마이너스 뮤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지워지는 거. 그거 아니죠. 굉장히 얘는 많이 보면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게 지워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개만 보면 어떡할 건데요? 아, 네.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때 지워질 수 있다는 게 그 말이지 아, 벌써 이거 지워진다는 얘기가 벌써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gx라는 게 그 중심극한 정리에서 어떤 시그마 꼴의 함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저게 성립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게. 근데 또 예시 보여줬다고 이것만 성립하는구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거예요. g x n 1, x n k라는 거를 n분의 k분의 1에다가 시그마 k i는 1부터 k까지 x k i n i라 씁시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타라는 거를 뮤, 땡땡땡, 뮤라고 쓸게요.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혹시 위에 있는 식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그냥 따로 위에 있는 식 연장인데 연장이에요. 그러면 gxn 마이너스 g 세타가 맞나요? gxn 마이너스 세타가 네? 그러니까 뮤가 원래 뮤가 뮤가 원래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x1부터 xn까지의 평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gx 꼴이 아니죠. gx가 평균이죠. 네. 뮤는 xi로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지금 뮤라는 상수가 그냥 G 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뮤는 사실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뮤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세타를 뮤로 바꿀게요. 그냥 뮤란 세타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되겠죠. 세타 뮤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n에 gxn 마이너스 g 세타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이게 요식 다시 써볼게요. 위의 식을 n이 뭐 요식은 어떻게 다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루트 n은 어떻게 돼요? k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xni가 되죠. 마이너스 g 세트인데 얘도 k겠죠. 맞아요? k게 얘는 그냥 뮤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G 프라임 세타를 구합시다. G 프라임 세타를 구하면은 G 프라임 X란 걸 구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지? XN1부터 XNK까지란 걸 구하면은 얘는 그냥 더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K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1차. 그렇죠. 1차니까. G라는 거는 RK에서 R로 간 함수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변수가 k이고 나오는 값이 스칼라잖아요. k 차원에서 k 실수로 하는 함수죠. 이해 잘하는데요? 저 근데 왜 저 위에는 K 네? 실수로 가는 건데 왜 K분의 1에 K 어디요? 바로 여기. 이거 그러니까 봐봐요.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볼게요. 저그 뮤가 나오는 것도 뮤는 제가 변수로 잡은 거예요. 이미 상수. 네, 이미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수도 있어요. 변수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k분의 1에 xn1 더하기 xnk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xn1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k분의 1 되죠. xnk에 대해서 미분하면 k분의 1 되죠. 끝. 미분한 거예요. 네. 제가 잘못 적었네. G 다 네, 이렇게 써야죠. 잘못 적었다. 네. 그럼 이해됩니까? 혹시 뮤가 나오는 거 이게 아까 K제라서 뮤가 그냥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G라는 게 평균 내는 거잖아요. 네. 다 뮤면은 평균 내면 얼마예요? 평균이라서 네,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뮤는 상수예요, 상수. 뮤는 상수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예요. 상수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뮤는. 그러니까 세타 뮤라는 애가 뮤만 있는 집합, 뮤가 K가 있는. 벡터인 거죠. 뮤1, 뮤2가 지금 똑같은 애들이 네. 값이에요? 뮤1, 뮤2로 전정한 적 없어요. 그냥 뮤. 콤마예요, 콤마. 이거 2 아니에요? 콤마예요. 뮤 2 아니에요? 콤마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뮤가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 따른다? k분의 1에다가 콤마 땡땡땡 콤마 k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z라는 건 우리가 그 중심의 정리에 의해서 z1 콤마 zn에 따른다는 거 아는데 zi란 거는 정규 분포의 0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거 알죠? 여기 루트에 곱해주면 어디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루트에 곱해져요? 이게 어디였어요? 위에 없는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도 없죠. 루트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증명하면서 사라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zi들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z들이 다 똑같죠. 다 똑같으니까 그냥 z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정리 일반화된 모습으로 이제 1차의 근사를 이용한 극한분포 계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증명을 해줄까요? 증명하면은 이제 정말 다들 고통을 받을 텐데 증명해줄까요? 궁금하면 해줄게요. 궁금하십니까? 따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어지간하면 모아서 물어보세요. 네. 내적이니까 Z로 간다. 네. 이해되세요?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됐는데 이해됐습니다. 이거 6장에서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내적 언제 했죠? 내적 미친 것 같은데. 내적, 이게 내적이죠. 어디? 요게 내적이죠, 요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많이 쓰이면 증명을 해야 된다. 굳이 필요 없네. 증명하는 거 증명하는 거랑 쓰는 건 다른 얘기죠. 쌤 1 더하기 1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쓰죠. 모르고 써도 됩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엡실론 델타를 좀 알아야 돼요. 증명에 엡실론 델타가 들어갑니다. 이까지 질문. 채팅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이거 미분이면 왜 이렇게 생긴 기억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16세기에 나온 표기법인데요. 17세기인가 나온 표기법인데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이 표기법을 많이 했거든요. 뉴턴이 G 다수를 썼고 라이프니츠가 dx분의 dy로 썼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표기법은.
김영자 선생님이 증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수결을 위해서 증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신다 해도 저는 이해할 자신이 없고 굳이 어플리케이션만 하면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머치라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보다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수기를 공부하는 그쵸, 게 그쵸. 조금 더 한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10분만 쉬고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봅시다. 랜덤 포레스트 잠깐만. 랜덤 포레스트는 집중 좀 잘해야 돼요. 그건 정말 이때까지 배운 거 다 나오거든요. 5장 빼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10을 뭐 어떻게 다시 말해보냐. 중심간 정리 일반화. 큰 정리의 이거나. 네. 아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중심 있는 게 뭘 거예요? 자, 뭐 그냥 쭉 보세요. 사실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것도 좀 바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했던 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서. 자,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만이 있었는데 2001년에 썼어요. 인용수가 7만 회가 넘습니다. 이러면 너무 써야 되는 거 맞죠? 2000년입니다. 2001년. 2001년에 나왔어요. 여기 2001년 적혀 있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 알겠지만 디시전 트리를 막 앙상블 하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앙상블 하는데 뭐 딴 건 다 제끼고 정의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랜덤 포레스트란 거는 클래시파이어가 되어 있는 리그레션도 됩니다. 근데 트리 스트럭처드 클래시파이어 혹은 리그레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hx, 세타 k라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타 k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IID로 샘플링한 어떤 벡터들이고요. x는 데이터 포인트들입니다. 근데 좀 눈이 좀 펜으로 잠깐만. 이거 색깔 못 봤구나. X가 데이터 포인트들이고 세터가 벡터? 데이터 포인트와 세타가 벡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예요. H가 클래시파이어 모델. 디시전 트리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아. K가 있네. K가 1부터. K가 1부터 그러니까 그 저게 집합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집합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 정의를 다시 적어왔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K가 1부터 쭉 가겠죠. 이렇게 라지 K까지 무한대는 뭐 실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H라는 거는 모델이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기초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Each tree casts a unit vote for the most popular class at point X, input X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주의 투표를 합니다. 모두가 한 표를 가져요. 유닛 보트란 게 한 표를 모두가 한 표를 가진다는 거고 캐스트가 이제 캐스트가 투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 트리가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이렇게 막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퍼퓰러 클래스, 가장 많이 투표한 거를 우리가 클래스로 삼겠다는 겁니다. 메이저리티 보팅이에요. 저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지금부터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를 해요. 먼저 마진 펑션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마진 펑션은 에버리지로 정의를 해요. 에버리지로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로를 묶을게요. 가로 묶으면은 내가 Y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Y란 클래스 맞춘 트리 평균 빼기 맞춘 등호죠, 등호. Y란 클래스 맞춘 트리 평균 빼기 틀린 거 중에서 X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의 맥스 값이에요. I 어디 있죠? I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되겠습니까? 저 틀린 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틀린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다시 지우면은 틀린 것 중에서 인디케이터 펑션의 평균이 맥스가 되는 인덱스만 가져오는 겁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이 맥스가 되는 인덱스. 인디케이터 펑션의 평균이 맥스가 되는 걸 가져오는 인덱스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제일 많이 틀린 경우를 가져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확히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마진이란 게 뭘 의미하냐면은 마진이란 게
뭘 평가하냐면은 맞춘 거. 그러니까 for the right class 라고 적혀 있죠. 맞춘 거가 틀린 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평가되는지를 재주는 거예요. 맞춘 게 틀린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맞췄는지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1등과 2등의 차이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1등과 나머지 것들의 차이. 근데 맥스니까 그렇죠. 1등과 2등의 차이. 맥스니까. 네. 1등과 2등의 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왜 이등만 맥스니까. 그러니까 왜 맥스만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수식이 정의가 편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2등보다 작은 애들은 볼 필요가 없어서 가장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클래스가 많아지면은 이 마진 펑션이 항상 의미 돼요. 틀린 게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춘 거는 딱 한 클래스뿐인데 나머지 클래스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녀석들을 다 가져오면은 이게 좀 계산이 좀 약간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맥스값 하나만 맞아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부분 그러니까 인덱스들의 평균 아까 그거에서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부분에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얘는 X에 대한 인디케이터예요. 이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맞춘 샘플들을 가져오는 맞춘 샘플들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의 평균이죠. 말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다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아까 1등, 2등이 맥스이죠. 맥스잖아요. 맥스. 틀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거. 그걸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네.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란 거는 더 많이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겠죠? 마진이 맞아요?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음이겠죠? 더 많이 틀렸으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음이 되는 녀석들은 에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니까 틀린 거 가져와야겠죠? 틀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음수가 되는 부분들이죠. 맞아요? 틀린 것들이 평균을 가져오는 겁니다. 확률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너럴리제이션 에러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P가 결국에는 틀린 거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틀린 게 많이 틀릴수록 더 안 좋은 게 되고 틀린 게 적을수록 더 잘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리의 개수를 계속 늘려요. 그러면은 그 값이 어디에 수렴하는 거 바라겠죠. 그러면은 이 P라는 걸 P라는 게 세타라는 랜덤 벡터들, 그러니까 트리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값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요 수렴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봐요. 제너럴리제이션 에러가 어떤 값에 수렴한다 쳐요. 제너럴리제이션 에러가.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틀린 게 어떤 값에 수렴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버피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 적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네요. 오피팅이 아니라는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은 에러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트레이닝 에러는 계속 감소하겠죠. 근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렇게 가는 게 오버피팅이죠. 네. 근데 에러가 수렴해버려요. 수렴. 그러면은 다시 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버피팅 아니야. 랜덤 포레스트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을지라도 오버피팅은 안 해요. 애초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밸리데이션에 대한 에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에러니까 밸리데이션 에러도 포함이죠. 랜덤 포스 오피팅 걱정이 없는 성능은 퍼펙트하진 않겠죠. 딥러닝보다는.
제가 오버피팅을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밸리데이션 에러랑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에러가 어디로 수렴하더라도 트레인 에러랑 차이가 갭이 크면 그것도 오버피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도 오피팅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피팅은 좀 국소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네. 오버피팅이 그러니까 수렴을 하니까. 수렴을 한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뒤에 실험은 제가 준비 안 나왔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수식적인 부분들만 준비하는데 그 마진 펑션 우리가 앞에서 뭐라 정했냐면은 마진 펑션이 mg라 썼어요. 그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논문을 보면서 한번 다시 뜯어보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클래시파이어들이 그 마진 에러고요. 디시전 트리 마진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은 랜덤 포레스트의 마진 에러는 전체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똑같은 식인데 폭염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스트렝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마진 펑션들이 평균으로 정의해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에러가 적어야 스트렝스가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진 에러 그 제너레이션 에러는 그거 맞는데요. 마진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추냐가 그 랜덤 포레스트의 파워죠. 스트렝스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체비셰프 부등식이 뭔가를 준대요. 체비셰프 부등식 우리 배웠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체비셰프 부등식은 x 빼기 2의 x가 k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표기되는 게 체비셰프 부등식이에요. 눈 아픈데 조금만 이걸로 쓸게요. 지금 이게 색깔이 많아갖고. 그러면은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mr xy x, y가 0보다 작다고 표현했잖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양면에 똑같은 수를 더해줄게요. 요거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자 스트렝스라는 게 이렇게 정해졌죠. 요항이 스트렝스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게 스트렝스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진 플러스 스트렝스가 스트렝스보다 크게 되겠죠. 이게 원래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얘는 뭔가 양수를 더해주면 그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텀은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뒤에 뭔가 더해주는 거예요. 확률을.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항을 더 더해줍니다. 그럼 작거나 같겠죠. 나중에 이 식은 나중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식이 체비식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꼴로. 한번 직접 써보세요. 절대값 때문에 저게 그냥 그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all이니까 이게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아래 있는 애 전기에 보면 맞아요. 전기에 보면 그렇게 돼요. 절대값 때문에 추가한 거. 절대값 때문에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여기는 요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건 또 작거나 같으니까 요런 부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를 뭔가 클로즈드 폼 혹은 제너럴리제이션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버라이언스 MR이 나왔죠. 제너럴리제이션 에러가 전체 트레인셋에 대해서 뭔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뭔가 에러의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에러가 얼마나 작은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구하는데 MR의 버라이언스가 튀어나와요. 그럼 이거는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S 뭐 제곱 요거를 F에 S 나누기 S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떤 우리가 아는 식으로 쉬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라이언스 MR을 한번 구해봅시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P가 어떤 어퍼 바운드를 가지냐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버라이어스 MR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J란 걸 이렇게 정의해요. 아까 이거는 마진 펑션에서 튀어나왔던 겁니다. 그 마진 펑션에 대해서 가장 맥스 값이 되는 J를 가져온 걸 J 해시였어요. 그러면은 마진 펑션이 원래 식이 이랬는데요. 요 식에서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똑같죠. 근데 맥스를 어떻게 취할 수 있냐면 이렇게 J 해수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맥스가 되는 인덱스를 가져왔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진 펑션 같은 게 이렇게 우리가 Px가 세타 아니지 P의 X가 X일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E의 X에다가 I의 X가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다시 이건 펜으로 쓸게요. 펜을 쓰면은 P의 X가 X일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의 X의 X가 아니지 I의 X가 X일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두 개씩이 똑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온 게 여기 그대로 들어왔죠. 요 안에 들어온 게 여기 그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바뀌었고 요 안에 들어온 게 여기 그대로 들어왔고 요 안에 들어온 게 여기 그대로 들어왔고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평균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평균이 가장 바깥쪽에 크게 네,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저렇게 쓰는 방식. 네, 이렇게 저걸 만족하는 개수 세는 거. 개수 세는 거예요. 영역 넓이 세는 거예요. 개수도 맞는 말이고. 인디케이터 자체가 개수. 개수 혹은 넓이.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뽑아주는 네, 게 맞아요.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우 마진 펑션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로우 마진 펑션 RMG라 쓰고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안에 들어온 거.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MR이란 건 애초에 expectation 취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의 부분만 제가 RMG라 쓰면은 요게 성립하겠죠. 네. 이해됩니까? 요식하고 요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MR이 요거였으니까 여기 평균만 붙여준 거였으니까 MR은 세타에 대해서 평균만 씌워주는 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빨라?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요 안에 식 있죠. 자, 여기 요 안에 식 한번 봅시다. i의 h 세타 x, 세타가 y 빼기 i의 h x, 세타가 j 헤드 어쩌고저쩌고죠. 그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아요. 잘 보면은 네. MR이 이 식에다가 평균 씌워준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식을 간단하게 MRG로 쓰면은 RMG. RMG로 쓰면은 밑에 식 요게 딱 튀어나오겠죠. 네. 정의를 표기법을 새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임의 함수 f에 대해서 여기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평균의 전체 제곱은 두 번 평균해 준 거랑 똑같대요. 세타나 세타 콤마가 i이라면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나? 이거 그냥 이건 브라이만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수식적인 테크닉이에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전체 제곱하면은 각각을 두 번 평균 때린 거랑 똑같대요. 세타나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오케이? 아니 이건 독립인 거예요. 이거는 독립인 거고 이게 독립이고 같은 분포까지 따라야 돼요. 이거는. IIG라서 우리 평균이 같으니까 네, 맞아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같으니까. 평균이라기보다는 디스트리뷰션 같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MR이란 거는 이렇게 정의됐을까? MR 제곱은 어떻게 해요? MR 제곱은 이 세타의 RMG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요 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다시 펜으로 써볼게요. MR 제곱이란 거는 이 세타의 RMG의 제곱인데 요 식에 의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라이언스 MR이란 건 어떻게 됩니까? MR 이렇게 되죠. 이렇게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죠. 그런데 요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MR 제곱이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MR 제곱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S 제곱은 이렇게 되죠. S란 게 애초에 S란 게 어디 있죠? S란 게 S 여기 있으니까 스트렝스가 MR을 평균 낸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수식을 쭉 전개해 보면은 여기서 조금 난해한데 이 부분 넘어갈게요. 수식을 쭉 전개해 보면은 요게 지금 세타에 의존하니까 일단 세타랑 세타 프라임 위치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EXY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XY 평균 나중에 때리고 세타 평균 먼저 때리잖아요. 두 개 위치 바꿔주고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으로. 위치를 바꿔주나요? 분포가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개를 위해서 바꿀 수 있다고 쳐요.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II라고 했죠. 그러면은 코바리언스는 0이 되겠죠. 0이죠. 그러니까 요 텀이 원래 분산이란 게 아니죠. 코바리언스가 0이 되면은 2의 XY 마이너스 2의 X 2의 Y가 어떻게 돼요? 이게 코바리언스로 바로 바뀌죠.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코바리언스 0이면은 왜냐면 원래 뭐냐면은 코바리언스라는 게 이것도 적어야겠다. 코바리언스라는 게 2의 x 마이너스 뮤 x고 y 마이너스 뮤 y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은 2의 xy 마이너스 뮤 x 뮤 y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코바리언스군요. 네, 그렇죠. 다 지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코바리언스로 바뀝니다. 코바리언스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바리언스란 건 애초에 정의가 그 수식을 전개하면은 로우에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죠. 로우의 정의가 그거예요. 상호계수. 코바리언스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눠준 거잖아요. 여기 성립하죠. 맞아요? 로우랑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분의 코바리언스 xy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곱해주면은 코바리언스란 거는 이렇게 변기가 되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에요.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로우 바라는 걸 하나 정의할게요. 요 식은 이 세타랑 세타 프라임에서 평균하는데 로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기억해요. 로우 스탠 STD STD. 로우 STD STD는 여기도 있었어요. 로우 STD STD 여기 있었죠. 똑같은 식을 분자에 적어준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td를 분모에 때려 넣을게요. 그럼 요식 이렇게 바뀌겠죠. 앞의 그 제곱식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면은 버라이언스란 거는 이렇게 앞에서 수식이 전개가 됐는데 걔는 로라는 게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요식이잖아요. 양변에 요걸 넘겨주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얀센 분응식은 어떻게 돼요? 전체의 제곱은 안에 거 제곱한 거에 평균 씌워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얀센 분응식이거든요. 얀센 분응식 적용해주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죠? 이렇게 정의가 되죠. STD 저걸 버라이언스잖아요. 그건 바뀐 거예요. 볼록 그 과정이 네, 볼록 X 제곱은 볼록이니까. 되겠습니까? 네. 근데 또 수식을 전개해 보면은 쭉 전개를 해봐요. 그냥 이것도 분산의 정의입니다. 분산의 정의. 분산 정의를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어퍼 바운드가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E의 버라이언스 세타가 요것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잠깐만요. E의 버라이언스 세타하고 그쵸?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E의 버라이언스 세타가 1-S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버라이언스 MR은 로바에다가 이 세타의 버라이언스 세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앞에 돌아오면은 요식이 성립했으니까 PE의 스타란 게 버라이언스 MR 나누기 S제곱보다 작아요. 이까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식 합쳐주면 뭐가 돼요? PE의 스타란 게 요거 합쳐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로바에 1-S제곱에 나누기 S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는 어퍼바운드가 존재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스트렝스란 게 어떻게 정의됐어요? 이렇게 정의됐죠. 마진이 평균으로 정의했죠. 마진이 1로 가면 어떻게 돼? 마진이 1로 가면은 요 값이 0으로 가겠죠. 제너럴리제이션 에러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마진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안 틀리면 당연한 소리인데 안 틀리면 안 틀릴수록 좋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뭐 나왔죠? 체비셰프 부등식 나왔죠. 얀센 부등식 나왔죠. 코바렌스 나왔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뒤에는 다 실험이에요. 실험이라서 마지막 결론식을 줄여야 되는 거죠. 줄였죠. 이게 네. 마지막이죠. 저걸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학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줘요. 그냥 theoretical theoretical 리절트예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걸 이용해서 로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랜덤 포레스트 왜 잘 되는지 OPT 안 된다는 거 증명한 거예요. 우리 모델은 에러가 수렴한다. 에러가 수렴한다. 지금. 포함수가 있다. 네. 혹시 아까 그 익스펙테이션 순서 바꾸는 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좀 엄밀하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원래는 EX에다가 EY에 F에 X, Y 이거 함부로 못 바꿨거든요. 네. 함부로 못 바꾸는데 그냥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야 수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거에서 된다고 가정을 한 거야 아니면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조건이 네, 조건이 있는데 그게 푸비니 정리인데 그게 조금 제약 사항들이 좀 있어요.
미적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DXT요. 푸빙이 토르넬리 정령 그런데 그게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결론은 딱히 없고요. 그냥 랜덤 포레스트는 싫어한다. 오프 피팅 안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페이퍼는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쓰면 좋다. 그리고 뭔가 어떤 값에 전체 에러가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 실험으로 실제로 잘 된다는 거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하는 걸로 뭘 할 수 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논문이고요. 뒤에서 다다음 주 뭐 7월 중순쯤에 아마도 그 글로우랑 VA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는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 제가 뭐 그렇구나. 그거를